네, 시장 시그널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또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그리고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또 내용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첫 번째 시그널은 오늘 아침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래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현대차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하락분을 빠르게 회복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CS2016에서의 강한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지컬 AI를 등에 업고 현대차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는 10% 넘게 상승하며 5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100조는 다시 한번 넘어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제목을 보면요.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 기업이라는 설명까지 함께 그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급증하자 역시 잘 가는 로봇 섹터 정말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시총 1조 미만의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빠르게 근접하고 달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성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9.98%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누로메카 역시 27.94% 상승하면서 협동 로봇 관련 주가조는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KNR 시스템도 18.928%, 휴림 로봇 22.82% 상승하면서 일제히 20% 이상의 급증세 함께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대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로봇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 만큼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 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눈에 띄는 섹터가 바로 원전 섹터입니다. 결국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일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여론이 원전으로 함께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쐐기를 박는 발언이 함께 나오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공기업 관련된 기계 부품주죠. 한신기계 29.96%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모비스 23.33%, 우진도 7.74%, 서전기전 6.91% 상승하면서 오늘 원전 섹터 특히 그 아랫단 종목들이 일제히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종목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전 섹터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반대로 주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6년 수주에 대한 공백을 반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오늘 원전 섹터의 급증세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대감이 갖고 있는 로봇 섹터와 원전 섹터 관련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뭐 대부분 많은 관심들이 있는 로봇과 원전 에너지, 전기. 자, 로봇부터 가볼까요? 스치기만 해도 로봇이면은 그냥 주가 뛴다. 뭐 시장의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죠. 로봇. 자, 일단은 아틀라스라고 하는 현대차가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이게 이제 폭발적인 그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는데 대당 가격이 현재 버스턴 다이내믹스 IR에서 들어보니까 대당 5억 가까이 5억 원 한화로 5억 원 가까이 하던데 비싸긴 하던데 물론 기능적이나 성능 면에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양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공개된 것 중에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황태규 부장부터 할까요? 네. 이제 로봇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올해 이제 한 중반기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에 대한 현재에 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저는 한 80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주가를 견인하는 상승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전 세계 글로벌에서 최초로 로봇을 양산화시키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옵티머스 3를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로보택시 사이버캡이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 내에서와 이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한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숫자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현재까지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 것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카더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숫자 놀이를 해야 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점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보유화진 보유자에 대한 영역으로 있어서 언제 어떻게 극대 효율을 그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간다면 결국 로봇에는 뭐 머리 위에다가 태양열을 설치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결국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고효율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연장선을 떼고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올해 좀 목표를 좀 두고는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주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현대 로보틱스, HD 현대가 뭐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분 90%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상장 기업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조금 강하다면 강하죠. 물론 현대차가 가장 지금 탑이고 그 밑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태스크포스도 지금 꾸린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상장을 위한. 상장 밸류에이션은 30조 원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물론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고 뭐 이게 복잡해요. 모비스도 있고 뭐 정의선 회장의 지분도 그렇고 또 HD 현대는 이제 정기선 회장 막 이렇게 여기 또 복잡하잖아요. 다 얽혀 있습니다. 네, 얽히고 설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5억 원을 얼마나 많이 팔 거냐. 물론 많이 팔면 대량 양산에 이제 가격은 다운되겠지만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대당 한 4에서 6천만 원 정도.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도 2, 3천만 원대란 말이죠. 그들 가격 로봇 휴머노이드하고 경쟁해서 물론 뭐 월등한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현대차의 밸류에이션과 거기에 파급된 로봇 산업을 정당하게 더 볼 수 있느냐. 이익은 지금 안 나잖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지금 개별 기업 중에 뉴로메카 그리고 휴림 로봇 거래 정지됐다가 또 거래 재개되니까 또 오르잖아요. 뭐 불같이. 네. 휴림 로봇은 영업 적자가 지금 몇 개 분기인지 제가 잘 세보지도 못했는데 계속 영업 적자예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예요?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를 휴림 미래는 돈을 로봇-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LG 그룹에서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좀 있었던 얘기고. LG가 예. 정신 나가지 않았을까? 그걸 왜 인수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애완용 로봇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돌므로써 이제 상승이 좀 견인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잘 보시면 그 동안에 사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중요하다, 뭐 감속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움직였던 로봇의 게 이제 이 예. 손동작이나 그렇죠. 액추에이터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라든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상승이 좀 로보티즈라든지 상승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점에서 소위 얘기해서 빌빌거릴 때 못 갔던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림 로봇이라든지 네. 뉴로메카라든지 후발주자로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로봇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지막 스퍼트를 좀 끊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도 있는데 알테오젠도 로봇이에요? 일단은 감속기적으로 좀 붙어서 알테오젠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결국 다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담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도 되고 실적이 분명히 실적과 주가의 연계를 시켜서 평가해야 될 때는 온다. 그게 저는 6월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가 1월이니까 늦어도 이제 한 2, 3월 정도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시장은 시장이니까 이게 거품이 됐던 버블이 됐던 아니면 뭐 작은 방울이 됐던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으로 광풍처럼 쏠리고 있는 것은 어딘가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에 지금으로도 우리는 가야 돼. 이건 미래에는 다 뭐 로봇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대세니까 대세를 따릅시다. 라고 하실 건지 이건 조금 과한데? 너무 과한데? 라고 해서 조금 약간 스탑 브레이크를 주실 건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관망. 네. 지켜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에너지 원전입니다. 앞서 모두에 저희 또 이제 오프닝에 했지만 지산지소의 개념이 미국판으로 넘어갔더니 네가 쓸 전기는 네가 투자해가지고 네가 생산해서 그럼 어떡하나요? 전기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뭐 그 팔라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우리나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전력을 그렇게 개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뭡니까? 이제 원전, SMR이 가속도가 붙는 것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전기 생산을 투자를 하든지 하라니까. 그냥 소형 모듈 원전, 아니면 그냥 원전, 뭐가 됐든.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 이 얘기가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의 포인트인데요. 인성인 고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상 아닌가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상이다, 주가가 지금은. 오늘 오늘 어떤 대부분의 이제 시황 판단하시는 분들 오늘 폭락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조정을 좀 더. 조정을 좀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안 올랐다 그러면은 그냥 조정 정도로 보겠는데 오른 상태에서 미국장을 이제 그렇게 맞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크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의문스러운 게 한 몇 가지가 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또 갑자기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지?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버티게 만들고 내일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IR을 하잖아요. 그건 뭐 실적 발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로 예상도 하고 내일이 있고. 아니면 29일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실적 가지고 지금 움직일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대차가 오르는 게 지금 실적 갖고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네. 몰렸잖아요. 그냥 1월 현대차로 29일 이네요. 몰렸는데 네. 현대차 몰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그 CES에서 발표한 게 이제 로봇 관련 발표하다 보니까 로봇이 또 테마가서 또 엄청나게 오르는데 로봇은 뭐 끝도 없이 오르는데 지금 로봇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과열을 해도 너무 과열인데 이게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안 따라가면은 시장에 또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나 상당히 참 고민스럽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오늘 강세인데 지금 달러는 글로벌적으로 약세잖아요. 약세인데 굳이 우리만 강세예요. 일본도 강세입니다. 오늘 환율 떨어져요. 5원 하락한 1,473원. 이게 그 왜 정도 떨어지냐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미국의 그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계속 약세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단 말. 엄청나게라기보다는 상당히 다운 사이클로 좀 빠지고 있단 말인데 우리하고 일본만 유독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환율이 우리가 이렇게 미국 환율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상황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셀 아메리카로 이제 시장에서는 그 글로벌은 대응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니 하면서 미국 채권도 지금 덴마크에서 100% 다 팔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행된다기보다는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정책을 또 바꿔서 우린 그린란드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또 유화책으로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할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섣불리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야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도 되나라는 쪽이고 거기에 하나가 이제 원전인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한전은 실적이 뭐 작년에도 상당히 완전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올해도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왜냐면 전력비의 정상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의 재도약 그다음에 해외 원전 소형 모듈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거에 이제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한전 관련해 가지고 강세를 피우는 거 그리고 한전과 관련된 여타 그 주변 주들의 움직임 지금 거의 뭐 지금 시장은 로봇과 원전 두 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거는 현재로서는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 끝일 상황은 로봇이 빠진다라도 원전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계속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가는 종목만 좀 계속 여러 종목이 상대하고 있는데 가는 종목만 계속 또 가는 그런 양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안 간 종목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을 어떻게 그러면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저 두산 엘리베이터는 일단 매도 쪽인 것 같아요. 비중 이게 뭐, 축소? 네. 예.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에 관련 대장주는 두산 엘리베이터였어요. 네. 근데 두산 엘리베이터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뭐 그냥 쭉 밀린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냥 관망 내지는 좀 비중 축소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원전이 아마 테마로 가도 지금 강한 거는 한전하고 한전 관련 뭐 BHC나 뭐 관련 기자재나 이런 쪽이고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또 이제 대형주들은 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흐름에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두산 엘리베이터는 조금 피하고 네. 관망 내지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황태기 부장은 이에 반론이 있으시다고요. 반론이요. 그냥 그런 거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방송에서도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6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트라이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오늘도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는 것은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전력이죠. 그러면 뭐 송전, 배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원론적으로 가서는 원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것은 원전을 만들었을 때 해당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떠한 영향을 좀 받고 그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좀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올해가 지금 2026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28년에서 2030년까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끄는 모습들에 있어서 수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뭐 체크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 유럽 시장까지 침투하는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북미 시장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시작점이지 이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큰 틀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모습에서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다음 시그널을 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기업 얘기입니까?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오늘 10% 중반대 하락하며 시장을 놀라게 하고 또 코스닥 시장의 추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알테오젠의 그 주가 하락에 대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인 줄 알고 발표됐던 공시를 보고 투자자들이 그 실망한 이유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요. 머크의 분기 보고서에 있는데요. 그동안 로열티를 5%라는 숫자에 집중하며 약 1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했었는데 열어보니 절반도 되지 않는 2%라는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데요. 1조가 아니라 약 4천억 원의 매출을 시장은 평가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전일 발표되었던 글로벌 제약사 GSK의 자회사죠. 이 테사로아와의 계약에 대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약 1조 원대의 기술 계약을 기대했었는데 열어보니 4,200억 원이었습니다. 숫자 자체도 시장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부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조 단위의 계약을 예측하고 있던 가운데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숫자보다도 타겟의 중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약에 있는 젠퍼리는 이전의 키투리아와 마찬가지로 면역 항암제 계열로 타겟이 중복된다는 점인데요. 시장은 ADC나 이중항체 같이 완전히 다른 타겟을 기대했었는데 결국 타겟이 중복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알테오잔의 성장성에 의구심을 다시 한번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테오젠은 오늘 주가의 하락 속에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에서 주가의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15일 미국 현지 시각 15일이니까 뭐 우리 16일 뭐 돼도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트랙 발표를 할 당시에 현재 10개 글로벌 제약사와 이 기술 수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계약이 곧 나올 예정이다. 그 다음 주를 얘기해서 이번 주죠. 네네. 조단이다라고 언론이 막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어디선 특종까지도 쓰신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 해주세요. 아 예. 곤란한 건 먼저 다. 오늘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아주 폭락을 하네요. 바이오 쪽이 한쪽으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엉키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로봇과 현대차 그리고 원전 이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다 폭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알테오젠의 악재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거의 한 18% 가까이 이렇게 폭락을 한다. 이거는 그냥 수급이 안 맞아 갖고 그냥 일단은 털고 보자. 그러고 나 털면은 그다음에 얼루가 로봇, 원전, 그다음에 네. 자동차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 각오를 하고 아마 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문제는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 관련해 갖고 이제 보고서가 악재로 나온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락소미스 클라인의 그 면역 항암제 그걸 했는데 기술 수출료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작다. 4,200억밖에 되지 않다. 시장치를 하회한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1조 9천억 계약을 맺은 이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머크는 그렇게 악평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큰 영향이 있다. 알테오젠 실적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2024년에 흑자를 전환을 했고 작년에 거의 영업이익이 그 전해보다도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냈고 올해는 거기에다가 거의 4천억이 넘는 영업이익, 작년에 한 3배 정도 날 거로 예상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실적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어느 지지선 같은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일봉 자체를 보면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쭉 밀리고 주봉을 본다면 주봉에 한 120주 가장 긴 주봉에서 그래도 길게 평가하는 것들이 지금 한 30만 원 위에 떼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대가 알테오젠이 39만 원이라면은 여기서 한 10% 이상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겠냐라는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다행히 오늘 빠지면서 거래가 오늘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디딤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어떤 그 디딤 역할 거래량, 그러니까 빠질 때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면 보통 리바운딩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내일 전체적으로 제 바이오 쪽이 좀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게도 반등할 수 있다.
라는 기회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냥 매도보다는 그냥 관망 정도로 좀 현재로서 가격대는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쪽에서 좀 더 버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시가총액 20조 원짜리 회사가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행태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이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제가 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조 단위의 수주를 예고를 했는데 거래 상대방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우리 엔비디아한테 수조 단위의 수주를 받을 거예요라고 해. 엔비디아는 바로 캔슬나요. 그거 소송 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야, 그리고 주가는 막 불같이 땡겨 놓는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막 올라간다고? 결국에는 이번 주 다 뺐잖아요. 이렇게 왜 하지? 코스닥 전체에 영향을 다 주는데 아직도 시장이 조금 성숙하지 않은 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좀 미성숙해서 그렇겠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황태기 부장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가가 상대적인 고가의 부분에서 그러한 과대 포장이 나온다 또는 노이즈 캔슬링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주가의 저가 구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고가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추세적인 변동이 크게 좀 있을 수도 있는 국면이기도 하다. 좀 이렇게 조금 말씀을 일단 기술적으로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모멘텀에 대한 팩트적인 내용 자체가 숫자로 봤을 때 그게 맞냐 아니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는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할로자임에 대한 그 유럽 특허 관련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맞고 그리고 카투르다의 그런 그 독일 판매 중단이라든지 이런 가처분에 대한 부분도 뭐 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 대한 심리가 일부 약화된 시점에서 자그마한 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열티가 뭐 2%에 불과하다 기대치보다 못 미치다 해서 사실 크게 확대해서 갈 그건 아닌데 투자 심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확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대장이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있어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은 현재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부각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알테오저에는 일단은 저는 관망에 대한 스탠스를 좀 적용을 좀 시키면서 일단 주가적인 모습 그리고 발표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성이 꼽게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쭐게요. 이게 이제 바이오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개념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알테오젠 개별의 그냥 이벤트 이슈, 지나가는 이슈,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테오자는 뭐 단발성이에요. 이건 뭐 단발성이다. 얘네 뭐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 알테오젠만의 그냥 국한해서 봐야 되고 오늘 바이오 전체가 빠진 거는 아무래도 그 수급이 그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쪽을 완전히 빼고 시장 자체는 빠지는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이쪽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야, 시장이 이런데 미국이 빠졌는데도 이쪽이 올라가네. 새로 지금 자금이 예탁금이 90조나 들어왔대잖아요. 90조 네. 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은 뭔가 사고 싶은데 이거 뭐 딴 데 가서 사긴 뭐하고 그냥 가던 거 사면은 그냥 얼추 밥숟가락 얹어서 같이 먹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조그만 기대감 그런 쪽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가 진짜 제일 안전한지는 봐야 돼. 왜냐하면 전부 다 신고가를 치고 있으니까 좀 거의 오버슈팅이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도 시장은 그냥 헷갈리고 왜냐면 과거에 뭐 코인 올라갈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좀 약간 좀
진보적인 좀 빠른 그런 사람들 그런 투자자들은 그냥 가는데 편승해서 가는 거 그게 더 수익률이 더 컸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칙이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지금 가는 쪽으로 그냥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전략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한쪽이 올라갔을 때는 글쎄 거꾸로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하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쪽도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5,000p에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 분석이었고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과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